형,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생겼는데 형이 부동산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모았는데 집을 살지 형처럼 월세 투자. 월세 투자를 할지. 형은 그럼 내가 봤을 때 집 살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집 말고 딴 거 샀잖아요. 월세 받는 거를 택했고 상가를 샀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는 일단 투자의 목표를 정했었어. 맨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난 아파트를 안 하고 무조건 나는 월세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늘리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면은 직장인이 월급이 300이야. 그러면 내가 월세로 순수익 100만 원만 더 얹으면 내 직장인인데 월급이 400이 되는 거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은 월급을 올리는 게 50만 원만 올리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 근데 나는 상가 차라리 그럼 투자를 해서 내가 월 순수익으로 100만 원을 더 만들겠다. 뭐 이런 거를 좀 모티브로 삼고 그렇게 월세 흐름이 많아지면 삶의 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서 나는 그렇게 월세 투자만 한 거야. 근데 저도 형 때문에 고민을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상가를 아마 다들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서 임차가 안 맞춰져. 공실이야. 그러면 형이 말한 그 월 100만 원 받는 게 오히려 무효가 되지. 네. 더 나가는 경우가 더 그게 무서워서 다 제가 봤을 때 안 사는 거. 맞아. 그거를 항상 상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리스크 큰 게 일단 1순위가 공실 문제고 그거를 두려워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지. 근데 나는 일단 지금까지는 공실이 한 번도 없었고 몇 년 동안? 지금 한 4, 5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공실이 애초에 나지 않을 거를 골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형이 지금 상가가 몇 개죠? 지금 3개. 3개 공실 난 적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고민인 게 아까 말했듯이 구매 대행으로 제가 좀 목돈 좀 모았고 이거를 좀 진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지 이거를 그게 궁금합니다. 많이들 이제 소액으로 하고 싶어 하잖아. 당연하죠. 소액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소액이라는 게 몇 천만 원이잖아. 부동산이니까. 그렇죠. 경매를 곁들이면은 몇 천만 원에도 가능하지. 이제 내가 최근에 봤던 경매 물건도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월세 받고 이자 다 떼고 나한테 순수익으로 금리 5%라고 가정했을 때 57만 원? 남는다고? 남는 게 있었어. 근데 금리가 5%를 가정한 거.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경매를 곁들여요. 경매. 그러면 막 그렇게 해서 형처럼 상가를 당연히 월세 수익하고 좋은데 또 사람 들어오고 하면 관리 같은 게 좀 빡세지 않나? 뭐 원룸 건물이나 아니면은 뭐 통건물 이런 거는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해야 돼. 상가주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1층에 카페 있거나 2, 3층 다 주인분이 거주하시거나 임차인분들 계시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으면은 건물주분이 따로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구분상가 같은 거는 관리실이 따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히 관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구분상가가 건물이 통으로 있잖아. 네. 그럼 거기에서 호실마다 주인이 다른 거야. 층수마다가 아니라 호실마다? 층수도 호실이 여러 개잖아. 네.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호실마다 주인이 다 달라. 그게 구분상가. 그럼 구분상가만 하는 거야? 나는 그것만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있고 맞아. 지금 아파트도 솔직히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 한국 사람들은 오를 거라고만 생각하지?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상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상가도 내가 상가를 샀어. 몇 억 주고 샀어. 떨어지면 어떡해? 인구 떨어져서 상가도 똑같지 않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다르게 월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매매가가 정해지거든. 그럼 내가 사서 월세 그냥 빡 올리면 근데 이제 함부로 올릴 수가 없는 그게 쉽게 되면은 너무 쉽지. 근데 이제 내가 상가를 샀을 때 그 샀을 때의 월세보다 더 떨어졌어. 만약에 월세가 그러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지. 위험한데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거 사면 위험하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신축 분양하는 상가들 있지. 그런 것들은 고분양을 해. 고분양가야. 새 거니까. 새 거니까 월세를 예를 들어서 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걔네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분양 사무실에서.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보면은 400만 원을 못 받고 300만 원 막 이렇게밖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 200, 250, 300 이렇게밖에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대했던 그 400이 아니고 250, 300이잖아. 거기에 대한 매매가가 되니까 내가 샀을 때보다 금액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분양상가는 하면 위험해. 아니 그럼 그 우리 막 횡단보도 앞에서 막 분양 막 받으라고 막 휴지 막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게 분양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치. 분양상가 같은 경우도 막 나눠주고 하지. 분양 받으라고. 근데 그게 리스크가 제일 크네 그럼 솔직히 그렇지. 내가 상가를 막 구입하면서 또 주변 분들이 이제 신축 분양 상가 같은 거 막 구입하려고 하시면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
데이터가 없는 건 하지 마라.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제대로 해서 진짜 좋은 자리에 위치를 선점하는 거다. 그러면은 솔직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어렵잖아. 나도 힘들고 우리 같은 이런 그렇죠. 일반인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파트가 얼마 전에 하락장이었어. 지금도 그렇고. 형이 상가 산 거는 영향을 받았어요? 하락된 게 있어요? 형이 사고 나서. 아니 오히려 다 올랐지. 상가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월세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샀을 때보다 월세들이 다 올랐어. 덜 받는 돈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랐고. 그 또 궁금한 게 아파트는 무튼 정부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상가 쪽 부동산도 그런지. 상가는 솔직히 정책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봐도 무방해. 내가 지금까지 정부가 바뀌면서도 영향을 받았던 게 아예 없었고, 아파트처럼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그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그 대출 규제가 막 크게 변하지 않군요, 아파트처럼. 예나 지금이나 난 똑같이 대출을 받고 그랬지. 또 아파트를 살 거면 일단 최소 경기도권에 이제 사는 게 정말 대부분 사람들 목표잖아요. 인서울이 목표고. 근데 상가도 이게 서울에 사는 게 안전한 건지 아니면 지방에 사면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건지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역적으로 접근하면은 실패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가는 뭐 하는 곳이야? 장사. 그치? 네. 그럼 장사라는 거는 학원, 병원, 빵집 이런 걸 거 아니야? 네. 근데 지방에 산다고 학원, 병원, 빵집 안 가? 가죠. 서울에 살아도 학원, 병원, 빵집 가지. 지방에 살아도 가지. 가죠. 그러면 그 지역적인 것보다 사람들이 그럼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곳이냐가 더 중요하겠지. 사람이 많이 있냐 없냐. 그치. 사람들이 지방이어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이 있듯이 서울도 마찬가지야. 몰리는 위치가 있고 안 모이는 위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 근데 이제 구입을 할 때 초보거나 이제 처음 막 하게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집 주변에서 먼저 서칭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쉽지. 왜냐면 내가 아는 동네잖아.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하잖아. 그래서 좀 첫 번째로는 이제 집 주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넓혀가면서 다른 지역도 보고 다른 위치도 보고. 내 집 주변에 내가 가는 뭐 빵집 아까 말한 그런 걸 봐야겠네. 그치. 내가 여기 갔는데 내가 여기 자주 가. 내가 여기 빵집이랑 뭐 학원병원 자주 가. 그럼 이제 그때 보기 시작하는 거야. 지도 같은 거 보면서 여기 왜 여기를 내가 많이 왔지? 여기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는 걸까? 이런 거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근데 무튼 그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무튼 1, 2억이라는 목돈이 들어가야지 상가는 아파트는 할 수 있는 건데. 그치. 그래봤자 사실 당장에 뭔가 상가도 1억 투자했는데 100만 원 들어온다? 그럼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1억 들어가지고 뭐 술집을 차리든 카페를 차리든 100만 원보다는 더 벌겠는데?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형은 왜 이 상가를 계속 모아가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도 해봤잖아. 너도 뭐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나도 구매 대행 너한테 배워봤잖아. 네. 근데 내가 계속 일을 하든가 뭘 신경을 쓰면서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이랑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하면서 입금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그 100만 원이랑 좀 체감상 차이가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막 요즘에는 좀 퇴색된 말이지만 경제적 자유 이런 얘기 하잖아.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내가 일을 안 해도 나한테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게 결국엔 경제적 자유거든. 왜냐면 시간도 그러면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당연히 편의점 알바를 해도 100만 원보다 더 벌걸? 제가 세탕 뛰었을 때 월 300 벌었어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진짜 안 하고 형이 정말 농진한 그 100만 원이구나.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100만 원의 힘의 차이는 체감상 나는 그게 정말 다르다고 느꼈어. 커요? 엄청 크다. 저는 진짜 몰라요. 제가 이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엄청 크다고 느꼈어. 부럽습니다. 나도 아직 초보고 갈 길이 멀고. 그러면 내가 진짜 그냥 이거를 나는 무튼 형 말 들으면 상가 사고 싶어. 상가 사고 싶은데 와닿지 않는 게 사실 무튼 공실 리스크가 너무 있다 보니까 공실 리스크. 이거를 형은 근데 55년째 공실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월세도 올렸는데 공실이 안 난 거잖아요. 그치. 그런 상가를 그럼 어떻게 찾는지를 잠깐 보여주면 내가 진짜 약간 해도 되겠다. 그런 게 딱 좀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여기가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보는 방식. 예를 들면은 상가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제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밑에까지도 있겠네. 그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상가가 이렇게 있잖아.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학원, 병원, 빵집
네. 갈 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얘네도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치? 네. 여기 밑에 물론 상가가 또 있지만 이제 여기를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갈 수밖에 없으면 네. 여기에 학원 병원 빵집은 이 폭탄이 떨어져도 폭탄 떨어져도가 아니고 폭탄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기가 뭐 전쟁 나기 전까지는 학원 병원 빵집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은 이런 데다. 이런 데일 수밖에 없다. 뭐 슈퍼 가야 될 거고, 그치? 물론 뭐 아파트마다 편의점이 있으면 거기로 많이 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학원병원 빵집을 가면은 이런 데를 가야 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나는 네. 이제 상가를 바라보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뭐 일단 병원 가려면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아픈데 여기 병원이 뭐 여기 병원보다 나는 뭐 초역세권의 병원에 갈래 하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멀리 말이 안 되지. 나가려나? 같은 내과인데 같은 뭐 가정의학과인데 굳이 말이 안 되지. 그냥 가까운 데 갈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뭐 엄청난 하자가 있는 병원이 아니라면 그쵸, 그쵸. 어. 아, 이렇게 그냥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구나. 똑같구나. 좀 그런 느낌으로 나는 접근을 하거든.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역세권이 짱 아니야? 이럴 줄 알았어요. 항상 이게 상가를 구입하거나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면은 네. 꼭 그거를 곁들이는 거야. 역세권이 최고 아니냐. 뭐,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가 여기 금암마을 휴먼시아 산다고 생각을 해봐. 네. 여기 사는데 네가 감기가 걸렸네? 네. 역세권이 최고 아니야? 이러면서 아파 죽겠는데 여기까지 갈 거냐고. 여기가 엄청 잘한다면 몰라. 근데 사업성이 똑같은 병원이면 아픈데 여기까지 갈래? 그러니까 너가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얘기가 쉬워지지. 생활성. 너무 아파. 막 걷기도 힘들어. 빨리 감기약 지워야 돼. 그럼 그냥 여기 가지 않을까? 이런 데 있는 병원 가지 않을까? 역세권은 아파트에 오히려 맞는 말이네. 출근할 때 가까워요. 그러네. 그러니까 너가 거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뭐 100% 정답은 아니거든.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닿았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래도 좀 고민이 조금 해결됐습니다, 형. 근데 아직 뭐 아파트 살지 그거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 나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몸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투자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분이나 이제 너네 부모님이 조금 생각하시는 것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네. 접근을 하면 좋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아니야. 우리가 뭐 솔직히 나도 뭐 엄청난 전문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한두 개 해봤다 빨리 그냥 좀 더 1, 2년 빨리 더 접근을 해보고 내가 피부로 느껴봤다. 그 정도지. 그래서 공부를 6, 7년 했잖아요. 그치. 그건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냥 뭐 똑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랑 똑같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